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해방의 날인 4월 2일 미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베일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이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정례톡의 주제는 트럼프 관세 폭탄 카운트다운, S와 R의 공포 현실화되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트럼프 관세 판도라 상자, 급격히 악화되는 경제지표, 그리고 변동성 위험관리에 집중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정례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미국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관세가 적힌 문서를 들어보이면서 미국 해방의 날 행사 개최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내각의 모든 관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가 대신에 마와, 즉 Make America W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상호관세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레빗 대변인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온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척결하는 관세 정책 실행 계획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고, 국가별 관세는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설정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문별 관세도 시행될 것이나 시점은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날부터 즉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되면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관세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당장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가 완전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시행에 들어가고 곧 EU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도 자동차 부품, 구리, 반도체, 제약, 그리고 목재 등 전 방위적인 관세 부과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율이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미중 간 무역 전쟁 때 3% 정도에 불과했으나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유효 관세율이 1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역 상대국의 관세 보복 등 리스크 시나리오에서는 18%까지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930년대 대공황을 촉발시켰던 스무트 홀리법의 관세율과 비등할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관세 카드는 단지 협상의 수단이 아니라 트럼프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가 단지 상대국을 위협하기 위한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실세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수석 고문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관세를 통해 연간 6천억 달러, 10년간 6조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세만으로 연간 1천억 달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관세 인상 규모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한 해 상품 수입 규모가 3조 달러를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매겨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는 지저분한 더티 피프틴에 해당하는 국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보고 있는 교역 상대국 중에서 15% 나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한국도 7번째 무역 흑자국으로 여기에 해당되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FTA에 의해 관세율은 거의 없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로 보면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트럼프 집권 이후 관세 발언이 나올 때마다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처럼 출렁거려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에 따라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S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를 기준으로 3개월 환산 인플레이션이 3.6%, 6개월 환산으로 3.1%, 전년 대비 물가가 2.8% 상승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보나 연준의 통화정책의 인플레이션 목표 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전월 대비 개인 소득은 0.8% 상승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이의 절반인 0.4% 증가에 그쳤습니다. 개인들의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의 경제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고 있는 개인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PCE 인플레이션 상승과 소비 지출의 둔화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비자들의 소프트 데이터도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기대지수는 이전 달에 74.8에서 3월 65.2로 급락하여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차트에서 제조업단의 하드 데이터를 보더라도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급자 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3월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가 이전 달에 50.3에서 49로 하락하여 수축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3월 30일 발표된 경제 분석 보고서에서 관세 정책 시행 후 미국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왼쪽 차트 맨 위의 점선처럼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압력으로 2024년 말 근원 PCE 인플레이션이 3.5%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하늘색 점선처럼 금년 말 실질 GDP 성장률이 1.4%로 낮아지고 실업률은 4.5%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여기 청색 선처럼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종전에 2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여 리세션, 즉 R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의 블룸버그 시장 컨센서스 30%보다 더 보수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확률을 이렇게 높게 잡고 있는 이유는 가계와 기업의 신뢰도의 급격한 악화, 실질 GDP 성장률 1.4%로 둔화, 그리고 관세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백악관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감수할 것이라는 평가도 경기 침체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 따라 금년 중 연준 FOMC의 정책 금리는 6, 9, 10월에 세 차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최종 금리는 3.5에서 3.75%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왼쪽의 시나리오 분석에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상승하면 현 수준에서 동결되어야 하고요. 만일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책금리가 회색선처럼 큰 폭으로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상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의 평균치로 연준 정책 금리의 예상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 따라 연준의 금리나 피벗2, S&P 500의 성과가 달라졌습니다. 맨 위에 하늘색 선은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이고요. 아래 회색 선은 경기 침체가 수반된 경우이고 중간에 군청색은 평균입니다.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 1년 후 10% 이상 상승한 반면에 경기 침체에 빠지면 약 15% 하락했습니다.
작년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개시 후 S&P 500은 금년 2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차트에서 GDP 성장률이 연속으로 2분기 역성장을 하면 NBER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판단합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은 NBER이 경기 침체를 판단하기 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금년도 1분기 GDP 나후가 큰 폭의 마이너스 3.7% 역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 관련 매크로 지표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모건 스탠리의 CIO 짐 캐론의 투자 노트에서처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정책의 불확실성, 언서튼티가 정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변동성의 기간은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며 시장은 관세 정책의 재조정 과정에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불확실성과는 달리 변동성은 확률과 가격 범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투자자들은 관세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 후 변동성 위험 관리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 전환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에 상호 관세와 부문별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되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집권 후 관세 부과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소프트 데이터와 경기 관련 경제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어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셋째로, 따라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정점은 지나갔으나 새로운 정책의 재조정 과정에서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적정 수익률 목표하에서 변동성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버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벌써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또 정치 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많지만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